자, 인과관계를 봅니다. 자, 사기죄는 결과범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죠. 자, 판례 봅니다. 판례도 꺽쇠 1번을 보면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마지막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있어서 역시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착오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누구를 놓고 판단할까? 라고 하는 것인데 판례가요. 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동그라미. 밑에 처분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처분 권한 동그라미를 놓고 사기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지문이 출제가 잘 됩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자, 따라서 꺽쇠 2번을 보면 최종 결재권자 등이 피기망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착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착오가 당연히 없는 거죠. 자, 여기서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다. 세무치시고 공모했다. 세무치시고 한통속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착오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인과관계도 존재를 하지 않는다. 결국 뭐다? 결국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꺽쇠 3번도 출제가 잘 돼요. 자, 반면에 그랬습니다. 자, 법인이나 단체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 구성원이 알고 있었다 손치더라도 꺽쇠 1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기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원이나 구성원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의사결정권자, 처분 권한을 가진 자를 놓고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밑에 보시게 되면 자, 꺽쇠 3번에서 여기에 법인, 단체의 대표자나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가 기망행임을 안돼요, 모른대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일반 직원, 구성원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든 치더라도 결재권자가 몰랐단 말입니다. 몰랐다면 이 역시 사기죄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되는 거니까요. 최종 결재권자 색깔 칠하시고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졌다 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되고요. 자, 그렇지만 색깔을 달리해서 이 최종 결재권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공모했거나 그랬을 때는 착오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질 않는다. 자, 그래서 꺽쇠 1번 별표 2개짜리죠. 꺽쇠 2번도 3번도 3개짜리입니다. 전부 다 출제가 잘 되는 판례다.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사기죄가 되려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쵸?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자, 피기망자 측에 과실 동그라미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부분. 우리 그 총론 시간에 배우잖아요. 부작위범 할 때 뭐 경매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기망당한 자가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손치더라도, 즉 열람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열람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피기망자가 과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판례도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됐고, 자, 밑에 꺽쇠 1번도 보면 두 번째 줄에 마지막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꺽쇠 2번을 볼 텐데요. 이 꺽쇠 2번을 이해를 하려면 이 사실관계를 보셔야 돼요. 사실관계를 보지 않고 꺽쇠 2번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꺽쇠 2번 자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관계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갑은 그랬습니다. 갑은 자, 한 토지개발공사가 분양하는 임대주택 택지 분양 신청을 하면서 그 분양 신청을 한 업체가 다수 있을 경우에 그 건설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분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다수의 경쟁 업체가 있을 때 비교해보면 자기네는 건설 실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자기네가 밀리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치 건설 실적이 많은 것처럼 가장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을 해서 택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A 시장 명의의 내용의 허위인 실적 증명원 한 매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출자가 하나도 없어. 자기밖에 없어. 그래서 경쟁업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이 계약을 따냅니다. 자, 과연 사기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보면 네 번째 줄에 허위의 실적 증명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속여서 분양받았다. 그래서 사기죄가 될 것 같아 보이는데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꺽쇠 1번에 인과관계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가 뭐라 하냐면 경쟁업체가 없다는 거죠. 즉 너희가 허위 실적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정상적인 실적 증명원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너네 밖에 제출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네가 공사를 분양받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위 실적 증명원 제출과 분양받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업체가 없어서 이 부분 색깔 칠하세요. 세무 칠하세요. 이 부분 때문에 허위의 실적 증명원을 제출했다는 부분과 이 분양받았다고 하는 이 사이는 인과가 탈락된다. 그래서 땡땡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해된 상태에서 꺽쇠 2번 봅니다. 자, 분양 신청을 함에 있어서 추첨 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이 대표이사가 개인의 허위의 실적 증명원을 첨부했다고 했을 때 인과관계가 없다.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자, 이 두 줄, 세 줄을 읽어보고 이 판결 요지가 나오면 아하, 이게 이 판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뭐 경쟁업체가 없다는 말이 여기 없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이 두 줄만 읽어서 아하, 이게 이 판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첨 대상자 밑줄 그시고 여기서 허위 건축 실적 증명을 첨부했다고 했을 때 허위 세 묻힙니다. 이것은 뭐다? 인과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됐죠? 자, 또 인과관계가 없어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 판례를 볼까요? 전매 사실을 숨겼다. 그래서 지주 명의로 위장을 했다. 숨겼다, 위장했다 이런 말 나오니까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아하, 사기죄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이행에 있어서 하등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영향이 없었다. 그랬다면 이 숨기고 지주 명의로 위장했다는 것이 약발이 안 먹혔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마지막 줄에 이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시험 2번 나왔습니다. 여기도 보죠. 자, 피고인이 말한 차연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를 하여 이를 교부했다면 피고인이 말한 차연금 용도가 거짓이었다 하더라도, 자, 거짓이라면 다 사기죄가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든 아니든 어차피 너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어차피 금원 대여 세무치시고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거짓과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탈락되어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허위의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밑에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 교육료를 지급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인데 사기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기본 교육료 나와 있죠. 기본 세무 쳐봐요. 이 기본 교육료는 누구나 다 주는 거야. 누구나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어린이집 운영자는 이걸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증액 이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더 받으려고 지금 허위로 지금 증액을 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받지 못했고 기본 보육료만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본 보육료는 허위로 제출하든 안 하든 간에 누구나 다 타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이걸 받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결국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과는 인과관계가 탈락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를 잘 봐두세요. 키워드. 그래서
자, 안 되는 것은 여기다가 경쟁업체가 없다는 여기다 색깔 칠하시고 허위 색깔 칠하시고 이 허위만 보더라도 아 이게 이팔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했다. 기본 색깔 칠하시고 자, 그 다음 올라가서 사기죄가 되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 피기망자식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 색깔은 다른 색깔입니다.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를 않는다. 다시 한번 여기죠. 여기입니다. 사기죄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요. 공부를 하실 때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별표가 되어 있는 것.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뭐 기분 좋아서 막 친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서 안 친 것도 아닙니다.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기출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표가 안 된 것은 안 봐도 된다 할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상 문제로서 거론되는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취득을 보죠. 취득을 하면 기수가 되죠. 취득은 자기가 취득하든 제3자가 취득하든 취득하면 기수가 됩니다. 손해 발생이 필요하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손해 발생은 요건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판례는 부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설은 손해 발생을 요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학설대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대. 그래서 학설의 의미는 필요 없으니까 제가 지워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판례만 나오니까 판례는 부정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손해 발생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그쵸? 필요 없다. 밑줄 그으시고 X. 그리고 손해 발생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냐 그딴 건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액이 얼마인지 밑줄 그으시고 X. 문제 된다 하면 틀립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올라가서 보시면 취득은 내가 해도 되고 제3자가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밑에 판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제3자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제3자 동그란. 제3자가 재물을 취득한단 말입니다. 즉 내가 스스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취득한다 했을 때 그 제3자가 도구야, 도구. 그러니까 본인은 이 제3자를 도구로 이용해서 재물을 받아오게 한 거죠. 도구나 대리인 관계에 있고 그리고 그 범인에게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의사를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사람을 시켜서 돈을 받아오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주는 사람에게 내가 안 가고 이 사람이 가니까 이 사람에게 줘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범인에게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제3자 얘기 나오는데 간접정범 형태의 사기죄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이득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했다고 했을 때 도구입니다. 도구. 라고 했을 때 누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그쵸? 피해자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그쵸? 도구는 뭐 손해보는 거 있나? 없잖아요. 도구로 이용된 그 타인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것도 출제가 잘 됩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판례도 좀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공기업입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서 발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거 받아봐서 아는데요. 이 피고인이 이 신용보증기금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없다. 그러니까 당신 내가 좀 대출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이 너를 뭘 보고 대출해 주냐는 거예요. 네가 뭐 담보를 맡기는 거냐? 담보물도 없어. 그치? 부동산도 뭐 없고 뭐 크게 돈 나올 떨도 없으니까 담보가 있어야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담보가 없는데 어떻게 은행이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는 거야. 보증을 쓴단 말이야. 보증을. 너에게. 그쵸? 너가 어떤 사업을 한다 하니까 그리고 계획서 이런 걸 제출하니까 이 신용보증기금이 너를 좀 평가하겠죠. 평가하고 나서 이 친구 보증 서도 되겠네 라고 해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보증기금이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이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해준 보증서를 갖고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요. 아무 은행이 되는 거,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은행에 가서 이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면 돼요.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직접 가져가진 않아요. 그 은행에 가서 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 다 그 담당 직원들이 다 압니다. 그게 다 직업이기라서.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팩스로 받아요. 보증서를. 그래서 그 액수가 나와 있잖아요. 뭐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 그렇게 보증서 준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 피고인에게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받게 되면 이자가 비싸지 않습니다. 절입니다. 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매달마다 이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약정기간이 있거든요. 뭐 2년이면 2년, 뭐 3년이면 3년 약정기간이 있는데 그 약정기간에 뭐 그 대출을 종료시키거나 아니면 그 기간만큼의 또 대출 기간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막판 끝날 때가 되면 어쨌든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망인지 아닌지는 네가 막판에 돈을 갚았냐? 그러면 사기가 안 되는 거고요. 돈을 못 갚았냐? 그러면 사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돈 떼먹고 먹튀를 하게 되면 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신용보증기금이 이 피고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신용보증서 발급이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쵸, 사기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그로 인해서 피고인이 취득한 사기죄의 액수는 얼마냐라고 하는 것인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준 금액이겠죠. 만약에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 상당액에 대해서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됐고 여기도 똑같은 거죠.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도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을 해줍니다. 대한주택이 보증서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친구가 역시 돈을 못 갚았다는 거죠. 기망에 의해서 이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윗팔랑 똑같이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이때 사기죄 액수는 뭐다?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그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다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위에 있는 판례랑요. 자, 그래서 별표 3개짜리가 더 출제가 많이 되었었지만 대한주택보증 사건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어음 할인 가볼게요. 자, 어음 할인에 의한 사기죄의 편취액은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어음의 액면금이 아니죠. 액면금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할인금입니다. 빨간색으로 여기를 동그라미.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음 소지자입니다. 어음 소지자인데 이 어음이 부도음이요. 부도가 날 어음이란 말이죠. 그쵸? 자, 이 사람이 어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음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 어음 구매자, 판매자, 구매자에게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야. 사기. 부도가 날 것 같거든. 부도가 날 걸 예견하면서 이 사람이 기망을 통하여 이걸 팝니다. 팔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가에 사겠습니까? 어음이 100만원짜리라면 한 장에 100만원짜리라면 이 사람이 100만원짜리로 사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남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팔 때 어음을 좀 싸게 팔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남는 게 있지. 그쵸? 그러니까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음의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 그 날짜가 도달했을 때 그 은행에 가서 어음을 발행한 은행에 가서 지급 청구를 하면 은행이 이게 위조가 된지 아닌지를 딱 보고 이게 위조된 게 아니네 라고 봐서 어음에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100만 원 되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날짜가 돼야 돼. 근데 그 날짜까지 기다리려고 한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회사가 부도날 수 있겠고 맞잖아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음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B에게
이 어음은 확실한 어음이다. 진성어음이다. 부도된 어음이 아니고 진성어음이고 반드시 이 날짜에 결제가 될 거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이 B라는 사람이 직업이 구매자 어음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보고 이거 괜찮은 회사가 발행해 준 거네 라고 믿고 이제 어음을 사는 거죠. 어음을 산다. 구입을 한다 이거지. 구입을 할 때 정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보통 10% 할인받아서 90%에 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음을 샀죠. 어음을 샀으면 그 날짜가 되면 이제 은행에 가는 거예요. 은행에 가가지고 지급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 어음이 부도되는 어음이 아니고 진성어음이라면 은행은 100% 주겠지. 100% 어음금에 적혀져 있는 금액을 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얼마 벌어? 이 사람이 10% 버는 거예요. 10%. 한두 달 더 기다려서 이 10%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그게 한 장에 100만 원짜리라면 그랬는데 그게 1000장, 만 장이면 도대체 얼마냐고 금액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사람도 잘 보고 사야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지급 청구하려고 가다 보니까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손님, 이 어음은 부도난 어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도난 어음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폭망했죠? 폭망한 거예요. 부도가 난 어음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가 된 거예요. 휴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손해본 게 얼마입니까? 어음 액면가에 적혀져 있는 여기 어음 액면가에 적혀져 있는 내가 한 장을 샀다고 하면 그 100만 원이 손해본 겁니까? 나는 90만 원을 샀는데 100만 원 주고 산 게 아니고 할인해서 90만 원에 샀는데 결국 이 사람이 손해본 것은 뭐다? 여기 나와 있죠. 실제 수령한 할인금 10% 할인받아서 산 그 금액이 피해 액수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색깔을 칠하시는데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하면 돼요. 자, 그럼 OX 판례 몇 가지 좀 보도록 합니다. 자, 기망을 통해서 재물을 받잖아요. 그럼 그 즉시 곧 사기죄가 돼요. 그쵸? 그리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손해가 없다. 이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망을 통해서 돈 받으면 그냥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또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다 할 때 그 편취의 액수는 뺀 나머지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내가 받은 금액 전부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여기도 이미 취득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곧장 사기죄는 기수가 됩니다. 나중에 사후에 반환받았거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 나오면 속지 말라 그랬죠? 빠꾸 후진 없다 그랬습니다. 기수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사후에 반환했거나 변상했다고 하면 정상 참작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받을 때 형은 깎아질 수 있습니다. 형은 많이 깎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여기도 자, 기망을 통해서 재물을 받으면 여기서 그냥 사기죄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여기서 바로 뭐가 된다? 이퀄 기수다. 이거지. 자, 민사상 구제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건 별 약발이 안 먹힌다니까요. 왜 손해발생은 요건이 아니거든. 손해발생은 요건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개무시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망을 통해서 빨간 펜으로 기망을 통해서 자, 밑에 매수하였잖아요. 그러면 사기죄는 기수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가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필요 없어요. 민사상 구제수단 사후에 반환받았다. 여기도 민사소송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속지 마시고 기망을 통해서 돈 받으면 재물을 받으면 기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도 금기간 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기망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곧장 사기죄는 기수가 됩니다. 뭐 여기서 뭐 담보권 설정이 있었네 없었네 이런 거
완전 개무시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왜 손해발생이 요건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분식이란 말 나오면 다 사기가 된다 그랬죠? 분식회계 사기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등으로 금기관을 속여버리죠. 속여서 대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됩니다. 이 대출받음에 있어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 손해가 없다. 나중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 이런 거 다 개무시하라. 그렇죠? 개무시하시면 됩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 면세율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당하게 발급받은 면세율 공급 확인서를 석유 정제업자, 개인 또는 법인이잖아요. 기망했다면 개인적 법익입니다. 아시겠어요? 개인 또는 법인을 기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 등에 상당한 석유를 취득했다고 했을 때 사기가 됩니다. 뭐 손해 발생이 있네 없네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별로. 사기가 된다. 손해 발생 요건이 아니니까 라는 얘기죠. 갑이을에게 이중 매도한 택지 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병정에게 이중 매도했다는 사실을 숨겨버리죠. 그리고 나서 자신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을 때 갑이 직접 대금을 받아야 사기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받지 않고 이 병정으로 받게 했다 하더라도 누구죠? 을로부터 받게 했다 하더라도 병정에 대하여서 사기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국민주택 건설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가 사실은 이 국민주택 건설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버리죠. 용도 속여버리면 사기가 됩니다.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일부를 실제로 그렇게 썼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뺀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전체라고 하는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것을 공제한 나머지 하면 틀려요. 여기도 전부 다 그래요. 전체다. 전부 다 전체입니다. 보시고 자, 보험금을 편취를 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죠. 그러면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가 된다. 자, 이때 이 피고인이 지금 보험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상해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렇죠? 보험회사를 속이려면 내가 부상을 입어야 되잖아요.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면 몇 주라도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몇 주를 입원하는 것이 아니고 몇 달, 몇 년씩 입원해. 장기간 입원해 버립니다. 그래서 과다한 보험금을 타내죠. 그랬을 때는 이 보험금에 내가 몇 주 동안 입원할 어차피 입원해야 되니까요.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아니라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전체에 대해서 사기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환자들이죠. 입원 필요성이 적은 환자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료하는 등으로 장기간 입원을 유도하여 역시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해서 타먹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그것을 뺀 나머지 액수가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사기죄가 됩니다. 자, 이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꺽쇠 2번의 마지막 줄에 대출금 전부 동그라미가 사기죄 이득이게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올라가 보면 꺽쇠 1번에도 담보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서 대출받았다 했을 때 그 자체가 기망행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대출받은 것 자체로서 사기죄가 된다고 했고, 자, 실제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제할 한 나머지 차액이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도 보면 위임 범위를 초과하였잖아요. 그럼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만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체에 대해서 사기죄가 된다. 밑에 보면 초과한 금액만을 편취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